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제 날이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야유회를 갔었는데 산에 너무 더워 산에 갔는데 산에서도 막 땀이 나. 바람 한 점 없고 막 등이 다 저릴 정도로 했었고 계곡에 물을 담궜는데 물이 뜨겁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럴까? 뭐 언론에 보면 올 이달 말까지 이렇다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눈을 떠보니까 선선하고 강이 위에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나 하늘도 도와서 그 덕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관상가 성은 제가 사실은 4월에 한 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을 강의하고 관상은 사실은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성이 관상하고 관상이 성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분석이 됩니다. 관상을 조금 배우고 들으면은 내 성 생활뿐이 아니고 앞으로 사람을 보고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판단할 때 기본적인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의 부탁을 드려가지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멋진 강의 듣게 됐습니다. 정준모 선생님 오래전에 여쭤봤더니 한 10년, 15년 가까이 이쪽에 강의를 좀 하셨고 오늘 일반 관상부분에서 성 부분을 조금 좀 빼가지고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준모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부시니까 옆으로 잠깐 물러서겠습니다. 저기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에어컨 있으면은 선풍기 대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주로 하는 직업이 역학 관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은 한 2005년도 정도부터 공부에 입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14년 정도 됐고 오늘 관상과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관상은 보통 이제 제가 개인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단계 교육을 합니다. 보통 관상은 일주일에 한 100분 정도 수업을 해서 한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좀 깊이 배우려고 그러면 저는 좀 직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학이라든가 관상이라는 걸 같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상은 한 1년 정도 교육, 1시간 일주일에 100분 정도에서 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게 이제 관상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면 내용들이 우리가 관상에 나오는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쫙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픈 강의는 이렇게 대중 강의할 때는 풀어서 설명해서 하면 되는데 단계 강의할 때는 내용들이 좀 관상에 대한 용어들이 좀 한문으로 많이 나와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과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보통 초청 강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기업체 같은 데라든가 여사후에 때로는 지점장 연수 같은 거 할 때 은행 지점장 연수 같은 거 할 때 한 2박 3일 연수 프로그램 중에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 때로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간담회처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좀 재밌게 하느라고 그런 용어를 풀어서 짧게 설명하고 슬라이드 사진을 많이 넣어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게 좀 자주 하는 분야에 있었는데 전에 선생님이 이 분야를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떤 분야지 어떻게 하실지 하고 왔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좀 발췌하셔가지고 책에서 발췌하셔가지고 관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흥미거리를 만들어놓는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정도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교육이 주제로 하고요. 이런 일을 쭉 주로 하고 판소리는 취미로 합니다. 책 쓰고 글 쓰고 수행하고 명상하는 걸 주로 추구하려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수행하고 명상하고 속된 말로 돈 안 버는 일하고 혼자 산속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어는 여러 가지 업들이 있다가 보니 가족도 건사해야 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 아주 밑에 있는 거는 동분일성과 승독신명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아하는 제가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랑 앉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당신이 혼자 10년 동안 책 읽은 것보다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피고 사람에 관계된 일을 하고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다 보니 제호가 무민입니다. 이 무자는 없을 무자의 옛 보어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거고요. 제가 조금 한문에 관심이 많아서 주역 공부록을 외우려고 주역 통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역 한 14,000자 정도 되는 걸 다 외워서 한문으로 쓰고 읽고 통독까지 한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덤벼들다가 2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일단 세월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래서 이거 주역에 천례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있는데 그 괴에서 따온 민자고요. 이 민자는 답답한 민자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하면은 상담을 해주고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수행명상이다 보니 일상 의문이고 답답함이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도 고민들이 많고 그런 사람 찾아오다 보니 제 자신도 답답함이 없어야 되고 오는 사람도 답답함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민이라고 하는 호를 제가 가르친 사모님이 한 10년 만에 저한테 내려주셨어요. 이 호를 쓰고 주십니다. 군인들 대상으로 인성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드 안 넘어가네. 여기는 안 나오고 인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영상이 안 넘어가는 선생님 안 넘어갈게요. 얘기 안 나와요. 잘 됐었는데. 아까까지는 잘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슬라이드 출력물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인쇄를 안 해오셨죠. 명리학은 첫 번째는 선생님부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PPT는 제일 첫 번째 PPT는 동양철학은 음양오행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상은 역학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주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역은 약 한 5,000년 전에 복희 씨가 만들었죠. 그래서 복희 씨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주역이 최초의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음양이 분리가 되고 음양이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상이 분리가 되고 팔계가 분리가 되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파트가 생겼고 그게 모든 동양 철학 사상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의 시작이 사람이 수렵 생활을 할 때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죠. 수렵은 날씨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이 뭐 날씨가 나쁘면은 날씨 좋은 데로 옮겨가고 복식이 없으면 복식 있는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됐었었는데 한 곳에 정착 생활하다 보니 이제 말 그대로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황하 문명이 황하강에서 4대 문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후에 농작물을 관리하다 보니 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음양이 하늘에서 떠 있는 음양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자리에 따라서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덥고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보니 오행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고 하는 오행성들이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더 많은 별이 떴는데 그때 오행성만 봤을까요? 라고 말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옛날에는 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굳이 아니 그냥 그냥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안 뜹니다.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는데 화면이 안 떠서 그래서 하늘의 별이 지금처럼 많이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도 태양을 주위로 도는 행성들이 지금은 뭐 천해명이라고 하는 외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점성학에서도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5개 행성은 토성까지는 목성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여서 고대 점성학에서는 이걸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놨는데 그 바깥에 있는 외행성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사람의 눈으로 그때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외행성으로 집어넣어서 태양을 도는 행성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다가 보니 이 오행 명리학이 어떤 체계화될 때는 이 다섯 개 행성밖에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서 오행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학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음양에다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의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계절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음양오행학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게 명리학의 태생은 자연에서부터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얼굴의 관상을 가지고 이 오행이 판별이 되게 됐었죠. 그래서 음양의 밑에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음양의 생성에 대해서는 아까 무국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음양으로 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음과 양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은 상대편입니다 라고 말을 써놨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의 반대는 양이다. 양의 반대는 음이다. 때로는 남자의 반대는 여자다. 여자의 반대는 남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음양은 반대편이 아닙니다. 상대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기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 태극기가 없는데 큰 연수원에 가면 태극기가 있죠. 우리나라 태극기에 보면 중간에 태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붉은색의 양의 기운이고 밑에는 파란색의 음의 기운입니다. 근데 양의 기운이 커져 올라가는 와중에 음의 기운이 조그맣게 생기고 양의 기운은 더 커져 올라가지만 음도 조금 생겼다가 양의 기운이 죽고 나면은 음의 기운이 커지고 음의 기운이 커져 올라가는 와중에 양이 또 발생을 하면서 음이 올라가는데 양이 이렇게 커져가고 그래서 음과 양은 반대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아내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죠. 그게 반대편이면 하나도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반드시 몇 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가 없으면 선생이란 말을 못 듣지요. 선생이 없으면 제자란 말도 못 듣는 겁니다. 그게 반대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반대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도 남편 꼭 삼시세끼 밥 챙겨 주셔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파서 들어오면은 책임지기 싫으면은 삼시세끼 밥 잘 해먹여서
때때마다 뭐 밉지만은 고약들은 챙겨 먹여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오행의 생성은 얘기해드렸고요. 오행은 대자연이고 인간은 대자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명리학의 태생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람의 몸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이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근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가 70%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수분은 70%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은 50대가 되어버리면은 우리 몸의 수분은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50%.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몸의 수분은 한 57% 이런 정도 수분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에서 우리가 물 많이 먹으면은 피부가 팽팽해집니다. 주름살이 안 생깁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는 몸에 수분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는 주름이 없고 수분이 70% 있다고 해서 세포가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주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수분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세포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다가 보니 그게 주름살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의 선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촉촉해요. 수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물 많이 마시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오죠. 그게 피부에서 수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화장품으로 이렇게 안에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수분이 뭐 촉촉해 이런 말들이 화장품에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몸은 대자연이죠. 그래서 명리학적으로는 설명이 좀 다릅니다만은 과학적으로는 수분이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역학에서는 우리가 물에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역에서는 불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좀 설명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뒤에 오행할 때 좀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목과 토, 수라고 하는 오행이고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지요. 나무가 화를 불을 생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불을 생한다는 의미는 불 속에다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불이 더 크게 탄 거죠. 그 대신에 목은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생기고 같지만은 화에서 뭐 불이 다 타고 재밖에 안 남아서 여러 가지 상태가 먼지가 모이면은 토가 되고요. 그 흙이 모여서 그 다음에 흙 속에서 금이라고 하는 분야를 모여놓으면은 금이 되고 음이라고 하는 분야가 잔뜩 모여있으면은 음이 되고 이렇게 목에서 액기스만 골라내는 것이 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녹았으면 물이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무가 자라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물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만 잘 줘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긴 말들입니다. 여기는 상생이다라고 말을 해놨지만은 목은 토를 극합니다. 토라고 하는 말은 흙이죠. 흙이 운동장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물이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댐은 전부 다 흙으로 막죠. 기본적으로 흙, 자갈 뭐 이런 거 시멘트 이런 걸 섞어서 물이 흘려가려고 할 때 흙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불이 열심히 탈 때는 물 부어서 이걸 다 끄지요. 쇠덩이가 아무리 단단하게 했어도 불이라고 하는 용광로하고 쇠를 다 녹입니다. 쇠라고 하는 도끼, 칼들은 전부 다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돕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상극이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 부신다, 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극하니까 서로 부시고 깨고 충돌하니까 나쁘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생이 좋지도 않고 극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이 있다, 극이 있다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하면은 목은 왼쪽 귀에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화는 이마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마. 토는 코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오른쪽 피지.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입입니다. 이 오행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오행이 부드럽게 모든 오행들이 잘 성장해서 올라갑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앞에 설명을 하면은 토라고 하는 코가 너무 높아. 토라고 하는 코라고 했죠? 코가 너무 높으면은 술을 극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이 크게 되면은 입이라고 하는 입을 극한다는 표현이죠. 입은 우리가 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내뱉고 의사표현하고 말을 합니다. 확대해석을 하면은 코가 큰 사람은 대체로 입이 작습니다. 그래서 뭐 또 수라고 하는 말은 입이죠. 화는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도 입이 작고 입이 큰 사람은 이마가 좁아.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은 또 깊게 설명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얼굴에서 상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겠습니까? 코. 네. 사람의 얼굴에서는 조금 이따서 이거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에서는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얼굴에서 작게 표현하면은 얼굴의 상의 부분은 한 130가지, 133가지 크게 말하면 330가지 정도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는 합니다. 어느 한 부분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눈썹이 없어도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것이고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듣죠. 콧구멍이 막혀도 코가 낮아도 높아도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는 크게 말하면 목숨 명자 써서 직분자 씁니다. 명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내 인생의 게시판, 우리 분피로 말하는 인터넷 같은 거 말하면 내 인생의 게시판입니다. 어디를 들어보면 그 집의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뭐 레시피라도 이런 걸 살펴보듯이 얼굴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딱 하나 뽑아라! 그러면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세칭 이걸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말은 뉴스에 보면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건 말았건 세칭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자리가 다 잘생겼어. 뭐 연예인들 이런 건 따질 필요 없고요. 뉴스 시사 프로그램, 뭐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토론자들 살펴봐도 명품이 못생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비록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 일으켰던 말았던 뭐 이명박이 어쨌든 뭐 박정희 어떻게 했던 그거는 뭐 나중에 사후 평가고 기본적으로 명예를 말할 때는 이 명품 자리가 흉이 되면 안 됩니다. 흉한 거는 뭐가 흉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흉할까요? 상처? 그렇죠. 네,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 한 줄에 주름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한 줄. 이거는 형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달형자 바늘침자입니다. 바늘을 매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이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이거는 남의 관상을 알아볼 때 좀 깊이 배우시지 않으신 입장에서 따져도 여기에 한 줄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때리세요. 확률 100%는 없습니다. 0과 100은 신이 하는 얘기고 인간은 1과 99%의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확률 90% 이상입니다. 그냥 손 지그시 잡고 어머 선생님 인생이 힘들 때가 한 번 있었네요. 참 잘 넘어오셨습니다. 라고 딱 때리면 거의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다 힘들게 다 넘어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 MC 35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잘 하시는 송혜 아저씨 할아버지 여기에 줄이 한 개 있죠. 보세요. 송혜에 줄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워낙 연예계 생활 오래 하다 보니 60살 때 줄이 없었거든요. 60살 때 줄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줄이 생깁니다. 70살의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광기 여기 주름 있습니다. 아들이 신종플루 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가 오는데 어느 걸로 실패가 올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돈으로 올지, 자신이 건강으로 올지, 자녀가 아플지, 그는 이제 크게 말하면 지가 생겨난 팔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기 한 줄 있다, 무조건 성형외과 가서 그 주름을 피십시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절대 배가 안 부릅니다. 한 그릇 먹으라 그러면 최소한 한 짧게 따지면 5숟가락, 많이 따지면 10숟가락 먹어야 돼. 배가 부르거든요. 한 줄이 생긴 거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배가 부를 것이다. 10숟가락 먹으니까. 한 줄 있다? 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들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분명히 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불비하시거나 이러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셔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는 뭐 좋고 나쁜 거는 가감승제인데 여기에 주름이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든 때로는 뭐 주름 인상, 눈이 나빠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려 봤습니다. 안경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또 라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찡그려서 보라 그랬나요? 그게 자기가 그런 것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모든 일은 밥 한 숟가락 아니고 10숟가락 먹을 동안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듯이 그런 상황이 나한테 생기면은 얼굴에 상의 주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지나면은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제가 직업으로 잡는 사람은 바로 탁 보면 바로 보이는데 자기는 맨날 보고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찌그려서 정확하게 보여주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맥으로 간 거네요. 그렇죠. 여기부터 얼굴에는 세상이 있고 성격이 얼굴에 있고 내복은 얼굴에 있으면 성령의 영향은 관상은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그러면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관상은 얼굴뿐 아니라 걷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서있는 모습, 잠자는 모습, 먹는 모습까지 우리 몸의 신체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게 이제 이때까지 관심 없이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머리를 말총처럼 묶어 다니시는 분 있죠. 그렇게 묶어 다니면 그 사람을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안 흔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그거는 좌우로 흔드는 거는 엉덩이를 많이 흔드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지만은 엉덩이를 많이 흔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게 걷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왕의 며느리를 얻을 때는 크게 말하면 대갓집에 며느리를 얻을 때는 앉아서 차 한 잔 줍니다. 밥 하는 대로 줍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보고 가정집에 그 사람의 풍부라든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팔자으로 걷는 사람 있죠. 여기 이제 성강이니까 팔자으로 걷는 사람 이제 그 틀에서 말하면은 재밌는 건 여자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이 모든 관상 사주에 관한 옛날의 책들은 전부 다 남자 위주로 써놨습니다. 아들에 대한 내용 이만큼, 딸에 대한 내용 이만큼, 며느리에 대한 내용은 이거 한 바퀴 삥 돌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는 안 되고 이런 며느리는 얻어야 되고 이거는 어떻고 이건 전부 다 위에 아들한테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제일 보기 쉬운 거 팔자걸음. 그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도덕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애인으로 생겼다. 나한테 뭐 남자든 여자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애인으로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유는 모르지만 팔자 받는 사람 치고 행동이 좀 크게 잡고 있는 그럼 내가 마누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마누라 얻는 거와 애인은 좀 다릅니다. 마누라는 큰 데서 옛날에도 조강지처 얻을 때는 좋은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얻었죠. 애인은 처부는 속된 말로 즐겁기 위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사람이 15살 종년들을 처부로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애인과 부인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부인 보는 법과 애인 보는 법은 좀 다릅니다. 팔자걸음 있는 여자는 애인으로는 사귀어도 됩니다. 뭐 큰 데서 말하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걷지요. 이렇게 하면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고 걷는 결입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이렇게 걸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걸으니까 보이게 걷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걸으면 10번 찍어야 될까? 이렇게 걸으면 5번만 찍으면 넘어가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다. 때로는 이렇게 걷는 사람은 참 보시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걷는 사람 많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 사람 잘 보셔줍니다. 팔자 그러면 팔 열심히 흔들면서 배 내밀고 걷는 사람 3번만 치고 걷는 거예요. 이게 걷는 법에 다 들어있으니까 쟤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폼을 봐가면서 얼굴을 봐가면서 쟤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겠다 해서부터 요즘은 좀 아닙니다만은 노래방 가서 도움을 부르러 가면은 친구들이 야 누구랑 파트너 좀 짝 좀 지워줘. 너와 얘는 어울려. 너와 쟤는 어울리고 너는 가거라. 다른 사람 오라 그래. 이게 얼굴에 틀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마누라 넣을 거면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마누라는 애인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하룻밤 즐겁게 데리고 놀 사람인지 내가 50년을 데리고 놀 사람인지는 설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좀 다릅니다. 얼굴의 세상이들 아까 오행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리면 설명이 있었고요. 아까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라고 말하면은 성격이 얼굴에 있다는 의미에서 특히 여러분들도 사람을 많이 보면은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 제일 넓은 유명한 사람으로 따지면 옛날에 지금은 아닌 이수종 총리 같은 사람이 아주 발이 넓었다고 하지요. 지금 뭐 한 다리만 한 3다리만 건너면 이 총리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인맥 교류가 아주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얼굴에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과 30분 얘기하고 2만 명만 만나면은 새침 도가 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0분씩 2만 명 만나면은 하루에 많이 만나봐야 50명 만납니다. 내가 잠 안 자고 365일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30분 얘기 나눌 사람도 없어요. 2만 명 언제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는 일단 사람하고 사귈 때는 거래관계와 이제 크게 말하면은 감정이 결부된 사이냐, 거래가 결부된 사이냐, 사회적 관계냐, 내가 감정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설명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거래를 맺거나 뭐 거래처 관계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맺을 때는 코가 뾰족한 사람하고 맺으면 서로 잘 꾸며가야 됩니다. 숫자 틀리면 안 돼. 상사가 코가 뾰족한 사람이야. 그럼 문구 하나, 글씨 하나, 숫자 틀리면 그날 이름 적힙니다. 그래서 이 코가 뾰족하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늘이거든요. 그게 나는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기운을 내뿜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얼굴에 있다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단순하게 따지면은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부부간 인연이 약해요. 부인하고 뽀뽀할 때 내 코로 부인 얼굴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인 얼굴 맨날 찔러. 얼굴 쳐다봐도 찌르고 뽀뽀할 때도 찔러.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 따지면 계속 바늘로 찔리니까 남편이 맨날 까다롭게 굴고 성부대로 굴다가 보니 나는 그 부인 입장에 따지면 자꾸 맨날 찔리니까 상처 입어서 아이씨 바늘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은 코가 얼굴에서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코가 뾰족한 사람하고의 관계는 좀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게 좋습니다. 깊은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거래관계처럼 사회적인 관계처럼 맺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얼굴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있는 건 눈썹이 짙게 납니다. 눈썹이 짙게 난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은과 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금댕이 눈썹이라고 하는 송승헌 같은 경우는 얘가 누가 손을 봐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수금댕이 눈썹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옅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뽑았다는 뜻도 될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빠졌나? 그러긴 아직 나이가 들진 않았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금댕이 눈썹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눈썹이 짙으면은 아버지 인연이 없어요. 송승헌이 아버지 눈이 누구잖아요. 안 알려지고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검댕이 눈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과 양의 균을 말할 때 양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류 작업시키면 미칩니다. 밖으로 내돌리면서 뭐 해외 영업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면서 활동적인 일을 시켜야 되지.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 눈썹이 짙은 것 같아. 내가 그걸 이길 만큼 더 눈썹이 짙어. 그러면 싸움해도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내보다 눈썹이 더 짙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꼬리 내리고 나를 부르세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기지도 못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괜히 힘 빠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요즘에 화장법, 눈썹을 엄청 진하게 그립니다. 남편을 이길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남자를 이길 것이다. 요즘 얼마나 여자들이 눈썹 화장 진하게 그리는데. 그래서 개그처럼 얘기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먹여 살릴 것 같은 눈썹 진하게 그리시고 남편을 키워가지고 당신이 그 열매를 받아 먹으려면 눈썹을 약하게 그리세요. 그래서 눈썹을 강하게 그리는 것은 내 성격이 강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툼이 생겼었을 때,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감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그래서 나와 거래가게에서 탁 쳐다보고 제 눈썹이 나보다 짙은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그럴 없이 나가라고 하면서 아예 시초를 안 만드는 게. 복은 내 복은 얼굴에 있다라고 써놨죠. 네. 제일 큰 복이 뭘까요? 가지고 싶은 복. 재밌고 싶어. 얼굴에 제일 좋은 거는 돈복입니다. 그래서 돈을 볼 때는, 돈으로 말할 때는 얼굴에서 가장 큰 부위는 코입니다. 재물의 제일 큰 거는 코를 바라봅니다. 제일 번에 있지. 그래서 코가 이렇게 양쪽에 콧방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콧방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두툼하고 넓은 사람이 제법이 있습니다. 근데 콧방울이 두툼하고 넓지만 콧구멍이 뻔하게 보여. 그건 그냥 돈은 다 남이 쓰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벌지만은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덕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때로는 인연이든지 뭐 애인이 하면 요즘에 애인도 뭐 이런저런 애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콧방울이 널찍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세요. 또 코가 적당히 솟았으면서 널찍하게 생긴 사람은 정력도 셉니다. 너무 열심히 쳐다보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이세요, 두 분은? 너무 뭐 말만 하면 쳐다봐. 말만 하면. 그래서 얼굴에서 돈복을 찾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코지요. 그래서 코를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크게 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거나 이모작, 삼모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예복은 이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치고 이마 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마는 불의 기세 태양이지요. 태양은 멀리까지 비춰야 됩니다. 멀리까지 비추려고 하면은 머리카락은 구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끼면 태양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라이트 불빛을 가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칭 남보다 앞서가고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마가 다 까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뭐 청와대 가서 좀 장관들께 뭐 임명할 때 부인들도 부르거든요. 부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고 싶은 부인은 이마를 까야 됩니다. 특히 관직에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마를 까야 남편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남편들이 고위직에 있다는 부인들은 남편한테 당당히 말씀하세요. 당신이 성공한 거에 반은 내가 있다. 그래서 세층 보면은 어느 별 2개 다른 장군이 한 명 있는데 마누라가 어느 문제 쳐가지고 진급한 6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고위직에 간 사람들 특히 요만큼은 내 능력으로 갑니다. 내가 잘나면 갑니다. 여기 넘어가는 거는 혼자 힘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당신의 반은 내가 만든 거야.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넘어가고요. 귀, 눈, 눈썹, 코, 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5관이라 5개의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귀, 눈, 눈썹, 코, 입, 입술이죠. 그래서 귀는 이렇게 생긴 이게 밖에 있는 것이 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안에 몰랑몰랑한 뼈가 이게 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윤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에서 윤곽술이라는 이게 관상에서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윤곽이 뚜렷하게 돼야 되는데 며느리 구하실 분들은 이게 곽이거든요. 곽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을 구하시면은 아들이 설거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곽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집안일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보다는 확률이 낮고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들이 이길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범하게 따지면 이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남편을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 이게 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섹스를 남편 입장에 따지면 자기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곽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오빠 안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 한번 가자 집이 어디요 이런 느낌으로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곽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섹스를 잘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욕망이 있어서 쉽게 그런 여관을 간다 이런 의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귓바퀴 구멍. 여자는 여기가 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처럼 설명이 될까요? 이게 그쵸. 여기에 질의 입구를 나타냅니다. 넓은 사람, 질이 넓겠죠. 좁은 사람, 질이 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인을 구할 때 때로는 거시기한 사람을 구할 때 여기가 넓은 사람은 재미없어. 그래서 부인을 구할 때는 넓은 사람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수술이지만은 애를 낳을 때는 이쪽으로 휙 낳잖아요. 그 질입구가 적으면 애가 머리가 뾰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뿔룩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듣고 발달이 느려요. 그래서 부인은 여기가 넓어야 됩니다. 애를 쑥 놓게. 근데 A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인과 A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 중에 하나. 이 여자도 이렇게 귀가 뚜렷하게 있죠. 이거 아주 남자입니다. 이거는 귀가 이 사진이 좀 이렇게 귀는 입장에 따지면은 남자치고도 귀가 작아요. 귀가 작으면은 섹스도 약합니다. 속된 말로 정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 제일 먼저 상을 볼 때 정력이 강하다 말아 1번은 눈썹.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눈썹 두덩이 부분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미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르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튀어나오면은 음과 양의 기질 중에 양의 기질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의 기질이라고 할 때는 행동력, 힘 이런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귀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개구처럼 얘기하면 부처님 귀는 엄청 큰데 그 옛날에 어떻게 정력을 감당하고 살았었을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추앙을 받겠죠. 이 귀는 참 두껍죠. 크기는 작지만 귀는 참 두껍습니다. 이러면 복이 많습니다. 귀 입장에 따지면 얼굴에서 보면 외곽이잖아요. 옆이잖아요. 주로 있는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가 크고 두터운 사람은 외부에 덕이 많습니다. 제일 큰 덕은 누굽니까? 유비 칼싸움도 못하고 별 볼일 없지만 얼마나 주변에 덕이 많습니다. 귀가 어깨에 닿았다 회책으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귀도 뽑으니까 온갖 여자들 다 거드렸고 유비보다는 관우장비가 더 유명합니다. 근데 그 목숨이 버릴 만큼 형님을 잘 따르죠. 그게 귀가 얼굴에 따지면 외곽적인데 남의 덕을 말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너무 잘생겼죠. 귀가 참 깨끗하고 눈곽도 이게 이제 설명으로 따지면 이분도 곽이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옛날처럼 여자가 집안 살림만 할 때는 이제 곽이 튀어나오는 여자는 쓸데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기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여자도 돈 벌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활동력도 있고 바깥에서 행동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돈을 벌어올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일은 좀 그렇다 치고 집안일을 잘하거나 돈을 벌어오시는 사람은 이 박을 크게 찾으셔도 돼요. 이 사진은 왜 꺼냈을까요? 이건 누구죠?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내가 한때 눈 때문에 가장 많이 이게 아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려가 봅니다. 가장 흉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눈 주변이라든가 눈 쪽에 화장을 하시게 되면은 혼자 살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펄 화장, 반짝반짝거리죠? 펄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섀도우로 새까맣게 칠해가 다니는 것도 가정을 해치는 겁니다. 저것도 눈은 모양은 참 좋거든요. 근데 모양이 좋은 거와 가정생활이 원만한 거는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코도 괜찮죠? 이건 이런 정도만 생기면 됩니다. 입도 괜찮고요. 이 여자 눈썹이 이렇게 짙지요? 또 눈썹은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조금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 눈썹인데 이렇게 반대로 서 있으면 영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애들 보세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반대로 서 있어요. 말을 안 듣거든요. 애들이 다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이 아가씨는 눈썹이 참 짙지요? 눈썹의 모양도 좋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파랗게 칠해다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파랗게 칠해다닙니다. 그래서 미용업소 나가는 아가씨. 아주 예쁘게 생겼고 아주 합니다만은 돈 잘 벌고 열심히 잘 쓰고 여러 남자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리는 이것도 속눈썹이 길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뻐 보이니까. 근데 남자는 속눈썹이 길면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죠.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와야 좋을까요? 남편이겠지요. 근데 모든 남자가 그 속눈썹이 긴 여자를 보면 다 보호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결혼할 때는 한 명만 남편 최고로 멋진 걸 갖다 쓰는데 내일 되면 2명 되고 1년 되면 10명 되고 10년 되면 1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다니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눈꼬리 올리는 화장들이 한때 유행이었었죠. 여기가 눈 옆에 이 부분을 부부궁이라고, 또 첩첩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남편을 이길 거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올리는 여자분들은 아이고 남편보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크시네요 라고 때리면 맞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올리지는 않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올리는 사람들은 유독 스럽게 올립니다. 내가 남편을 이길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누구 입술일까요? 입술 모양이 어떻습니까? 앵두같이. 이런 사람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노래? 노래도 괜찮고 남들의 사랑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잘 풀리면 연예인, 가장 못 풀리면은 미용업소.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면 2시간씩, 3시간씩 걸리시는 분도 있고 짧게 걸리면 50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만 화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입술만은 꼭 빨갛게 바르셔야 돼요. 우리 몸에 색깔이 있는 데가 입술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색깔이 없거든요. 남자도 칠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칠해다니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안 칠하는 것이지 원칙은 모든 입술은 이렇게 칠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자분들 이렇게 칠하면 내일부터 회사에서 잘리죠. 나오지 말라고. 그 주변에서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다른 데 화장을 하시면 하실수록 좋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입술만은 꼭 발라요. 입술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간 사람 있죠. 입술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간 사람. 관상학적으로 말할 때 입은 물이라고 물숫자 써서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는 신장이고 신장방광 계열이거든요. 남자는 신장방광에서 끝납니다. 여자는 신장방광과 연결된 자궁까지 포함을 합니다.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입술에 주름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성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자궁이 탄력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밖에서 말하면 애는 쑥락했죠. 요만한데 쫙 벌어지니까. 근데 탄력이 있다는 의미는 속된 말로 따지면 섹스를 할 때는 남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 속된 말로 딱딱 물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탄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애인으로 가지게 되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지현이 같은 거 입술이 아주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에 한창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는 누굴까요? 김민정입니다. 네 사람, 뭐 요즘 미스터 선샤인인가? 얘는 입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아랫입술이. 근데 위에 입술이 100이면은 여기가 130, 120 정도 수준의 크기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한 150 정도 되고 있죠. 커 보입니다. 아랫입술 뒤집으면 남편하고 같이 못 삽니다. 제 최초로 아랫입술 뒤집은 사람. 그렇죠. 잘하시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이렇게 입술 까고 왔어. 왜? 그랬더니 막 이혼 3번 하고. 그래서 입술 까면은 남편을 밀어냅니다. 조금 더 앞에서 그러면은 나 섹스를 즐길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입술이 성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감춰야 되는 거지.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까면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드러내면 여러 사람이 와야 그 구멍을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연예인으로 그런 기생처럼 풀어먹지 않는 한 일반인으로 살아도 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술 깐 여자는 아랫입술이 좁통한 사람은 애인으로 데리고 놀기는 좋기는 한데 부인감으로서는 뭐 별로다. 그래도 나중에 뒤에 나올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갈까요? 아니야.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저것도 잠깐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